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초기 세팅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산 분들은 물론이고 쓴지 좀 됐는데 세팅을 한 번도 손 안 댔던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새 아이패드를 받으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부터 끼우고 애플 펜슬 연결하고 앱스토어 열어서 앱부터 막 깔기 시작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고 저장 공간이 금방 꽉 차고 나중에 설정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해두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늘은 그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나서 정리한 딱 한 번만 해두면 되는 아이패드 초기 세팅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타임스탬프도 있으니까 이미 해둔 항목은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아이패드 OS 버전 확인입니다. 새 제품이라도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류창고에서 보관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 출시 당시 버전 그대로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 설정 들어가셔서 일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순서로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설치해 두세요. 이걸 먼저 해야 이후에 설명드릴 설정들이 최신 화면 기준으로 맞아떨어집니다. 배터리 관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배터리는 충전을 많이 할수록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배터리를 아껴 쓸 수 있는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배터리로 들어가시면 10% 한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충전이 80%에서 자동으로 멈춥니다. 100%까지 꽉 채우는 게 배터리 열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거든요. 10%만 충전된다고 불편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아이패드는 기본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10%만 충전해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설정 켜두고 쓰고 있는데 하루 사용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10%가 기본이지만 아이패드가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가끔 100%까지 채우기도 합니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거라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퍼센트 표시도 켜두는 걸 선호합니다. 상태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거든요. 보안 설정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더 번거롭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한번 잘 등록해두면 앱 잠금 해제부터 앱스토어 결제까지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등록할 때 팁 하나 드리면 처음 등록한 후 얼굴 추가 옵션으로 한 번 더 등록해두는 거예요. 안경 착용 상태나 다른 각도로 추가해두면 인식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 메뉴는 항목이 많지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앱 추적 허용은 기본적으로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고 타겟팅에 활용되는 기능으로 꺼도 앱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치 서비스는 앱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 항상 허용으로 설정된 앱들은 앱 사용 중으로만 바꿔두는 게 기본입니다. 배터리도 아끼고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두실 게 있는데 위치 서비스 안에는 시스템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이패드 자체 시스템이 위치를 쓰는 항목이 쭉 나오는데 웬만한 건 꺼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신 제일 아래에 있는 상태 막대 아이콘은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켜두면 어떤 앱이나 시스템이 내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때 화면 상단에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언제 쓰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켜두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패드 데이터를 백업하고 다른 기기와 동기화를 해주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항목을 다 켜두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사진이나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켜두면 용량이 금방 차오릅니다. 애플 기기 간 연동이 별로 없거나 용량이 작은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사진이나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과감하게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저처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을 함께 쓰면서 기기 간의 연동이 자주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항목을 켜두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TB 클라우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가족 연동으로 묶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인데요.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살 때 저장 용량을 높이면 그 비용이 꽤 크잖아요. 그런데 아이클라우드 요금제를 쓰면 기기 용량은 낮은 걸 사도 사실상 용량 걱정은 없어지거든요. 기기를 주기적으로 바꿀 때도 다시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니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요금제가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백업은 상황에 맞게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보통은 꺼두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아이폰의 경우에는 백업을 켜두고 아이패드는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애플 기기끼리 파일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기능인데요. 에어플레이는 아이패드 화면을 TV나 모니터로 미러링하는 기능입니다. 에어드랍은 연락처만으로 설정해 두시고요. 모든 사람으로 해두면 공공장소에서 낯선 파일이 날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에어플레이는 설정, 일반, 에어플레이 및 핸드오프에서 확인하고 핸드오프 기능도 켜두시면 맥이나 아이폰에서 하던 작업을 끊김없이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앱이 백그라운드에서도 계속 최신 상태를 유지하려고 인터넷을 쓰고 배터리도 소모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꺼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체감 배터리가 달라집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실시간으로 알림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앱들은 개별적으로 켜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메일, 캘린더 정도는 켜두고 대부분은 꺼뒀습니다. 키보드 설정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골라서 끄고 켜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자동 수정이나 자동 완성 테스트, 스마트 구두점, 자동 대문자 이 4가지는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이핑하다가 멋대로 바뀌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요. 처음엔 이게 꽤 거슬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부터 이 기능들에 익숙해져서 대부분 켜놓은 채로 씁니다. 쓰다 보면 적응이 되고 오히려 편할 때가 많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며칠 써보면서 불편한 옵션만 바꿔가는 방식으로 본인 패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은 단순히 밝기 조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세팅해두면 눈도 편하고 화면 공간도 훨씬 넓게 쓸 수 있거든요. 자, 다크 모드는 저는 기본적으로 켜두는 편입니다. OLED 패널 탑재 모델의 경우에는 다크 모드에서 검은 픽셀을 아예 끄는 방식이라서 배터리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LCD 패널 모델도 눈의 피로감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고요. 자동으로 설정해두면 낮에는 라이트, 밤에는 다크로 알아서 전환되니까 이 방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트루톤, 이 기능은 무조건 켜두시기 바랍니다. 주변 조명에 맞게 화면 색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줘서 장시간 써도 눈의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자, 나이트 시프트 이 기능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따뜻한 색조로 자동 전환되도록 예약 설정해두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작게 설정해서 쓰거든요. 키보드 연결해서 맥북처럼 쓸 때가 많은데 이 텍스트 크기를 줄이면 한 화면에 담기는 정보량 자체가 확 늘어나거든요. 노트북 쓰는 느낌도 나고요. 다만 이건 시력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편한 크기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자, 여기에서도 저는 기본 대신 더 큰 공간 옵션으로 설정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해상도를 높여서 화면에 더 많은 걸 담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아이콘이 좀 작아 보여서 어색할 수 있는데 며칠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매직 키보드랑 조합하면 태블릿이 아니라 진짜 맥북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써보고 불편하면 다시 기본으로 바꾸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잠금. 이건 기본 2분이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5분이나 시간을 그 이상으로 늘려두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OS 26으로 오면서 멀티태스킹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설정에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체 화면 앱, 윈도우형 앱, 스테이지 매니저 이렇게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 앱은 한 번에 앱 하나만 전체 화면으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윈도우형 앱은 아이패드 OS 26에서 새로 생긴 방식입니다. 앱 창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겹쳐서 배치할 수 있어서 맥이나 윈도우 노트북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할 때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액세서리랑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액세서리 관련 초청 영상 링크는 위에 달아뒀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 단위로 앱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강의를 보면서 필기하는 것처럼 멀티태스킹 패턴이 고정된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스테이지 매니저가 더 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정답은 없고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윈도우형 앱으로 시작해서 불편하면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스처는 따로 설정할 건 없지만 내 손가락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앱 전환, 5손가락이 모으기로 하면 홈 화면 이동 이 2가지는 알아두시면 훨씬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홈 화면은 페이지가 여러 개 생기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저는 한두 페이지 안에 자주 쓰는 앱만 두고 나머지는 앱 보관함에서 검색해서 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앱 보관함은 홈 화면에서 왼쪽 끝까지 스와이프하면 나오고 카테고리별로 모든 앱이 자동 정리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 페이지를 줄이고 싶으면 화면을 길게 누르고 하단의 점을 탭하신 다음에 페이지 숨기기 또는 삭제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 관련해서 끄면 좋은 설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홈 화면 및 멀티태스킹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독에서 앱 보관함 보기와 독에서 제한된 앱 및 최근 앱 보기 이 2가지는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켜두면 독 오른쪽에 최근 사용 앱이나 추천 앱이 자동으로 들어차는데 정작 내가 배치한 앱들이 밀려나서 독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꺼두면 내가 넣어둔 앱만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설정 항목은 아닌데 알아두면 아이패드 쓰는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바로 스팟라이트 검색인데요. 홈 화면에서 화면 중앙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검색창이 뜹니다.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자, 앱 이름, 파일, 메모, 연락처까지 전부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왜 좋냐면 홈 화면에서 앱을 빽빽하게 깔아둘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앱 보관함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바로 여는 게 오히려 훨씬 빠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도 있는데 습관을 들이면 진짜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스팟라이트 없이는 못 쓸 것 같습니다. 홈 화면 깔끔하게 두고 필요한 건 검색해서 꺼내 쓰는 방식. 이게 자리 잡히면 아이패드 쓰는 속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패드 초기 세팅을 시작 전 필수 체크, 보안 및 연동, 그리고 사용 환경, 홈 화면 완성,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이후에 쓸 때 체감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아이패드 관련 영상은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액세서리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관련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세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